자, 포스코 DX 주주 가족 여러분들, 자 오늘도 맥점만 어떻게 딱딱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우리 가족분들 지금 이제 추석이 내일부터 명절이 시작되는데 명절 기간 동안 운전하시는데 운전하시는 분들은 안전 꼭 지키시기 바라겠고, 그리고 음식 드실 때도 건강한 음식, 맛있게 맛있는 음식들 많이 드시고, 가족분들과 행복하게 화목하게 싸우지 마시고, 여러분들 화목하게 오랜만에 만난 가족분들 친척분들과 좋은 시간 보내시기 바라겠고요. 우리가 추석을 또 이제 즐겁게 보내고 나서 또 이런 명절을 보낼 때는 또 신나게 보내고, 그 다음에 추석 끝나고 나서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전략들은 머릿속에다가 딱딱 넣어두시면 된다. 그래서 오늘 맥점만 정확하게 짚어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추석 연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영상을 오랫동안 볼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맥점만 정확하게 짚어드릴 건데요. 영상을 집중해서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시기 바라겠고, 자, 영상 시작하기 전에 포스코 DX 보시면 잠깐 말씀드리면 3.83% 상승이 나와줬어요. 54,200원. 자, 추석 전에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와줬죠. 우리가 기분 좋게 추석을 좀 보낼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주가가 어떻게 흘러갈 것이고, 다음 주에는 이제 10월 5일날 또 주주총회가 있어요. 주주총회 이후에 또 심사기간 동안 주가가 어떻게 흘러갈 것이고, 앞으로 있을 이슈들이 몇 가지가 있죠, 여러분들. 지수 편입이라든지, 그리고 패스트트랙, 특례 편입, 여러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그 내용과 관련해서 세력들의 어떤 심리와 의도가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파악해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자, 제가 우리 가족분들에게 포스코 DX 시장에 따라서 움직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안 드렸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당장은 10월달, 11월달 넘어가면 재료로 이제 테마성으로 좀 움직이겠지만, 물론 포스코 DX가 완벽한 테마주는 아니지만 지금 당장은 이전 상장 테마를 받고 있어요. 그죠? 포스코 DX는 성장주예요. 성장 가치주인데 지금 당장은 테마주가 맞다. 근데 테마가 지금 약해져 있는 시점이죠. 10월달 넘어가서 11월달이 돼야지만 테마가 좀 세져요. 이전 상장에 대한 테마가 세집니다. 그럼 그 전까지는 9월달, 10월달 이때까지는 뭐예요? 시장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시장이 오늘 반등이 좀 나와주니까 상승이 정확하게 나와줬죠. 그래서 이 떨어지는 구간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시장이 떨어지면 같이 좀 밀릴 것이다. 하지만 4만원 후반대, 5만원 초반대 쓸어 담아라, 눈 감고 쓸어 담아라, 말씀을 드렸다는 거예요. 정확한 맥점을 잡아드렸죠. 자, 그래서 우리 가족분들 본격적으로 이제 영상을 보시기 전에 우리 주식에너지 순위가 20위까지 올라섰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이 모든 것들이 포스코 DX의 주주분들, 우리 주식에너지의 구독자분들 덕분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자,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시사 주식 부분 유튜브 20위까지 올라섰다는 거는 시사 주식 채널이 우리나라에 지금 몇만 개가 있습니다. 그 몇만 개 채널 중에 20등, 굉장히 공신력 있는 채널로 거듭이 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에너지 가족분들 덕분이고, 제가 앞으로도 진정성 있는 방송과 질 좋은 분석을 통해서 우리 포스코 DX 주주분들에게 꾸준하게 제공해드리겠다, 이렇게 약속을 드리겠고요. 자, 아직 구독을 못 누르셨다면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영상의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첫 번째로는 포스코 DX가 지금 현대와 MOU를 체결하면서 같이 사업을 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중점적으로 볼 수 있는 요소가 뭐가 있냐면, 추가적으로 나아가서는 우리가 확대해서 이 재료를 분석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다. 포스코 DX가 어마어마한 어떤 가치를 창출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이 재료에 대한 분석을 좀 해볼 거고, 두 번째로는 이전 상장과 그리고 여기에 딸려오는 어떤 이슈들, 지수 편입이라든지 이런 이슈를 통해서 주가의 움직임이 어떻게 갈 거고, 그죠? 우리가 목표가를 어떻게 선정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정확한 데이터 값을 통해서 수치화시켜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 내용을 제가 설명을 드리기 전에, 자, 포스코 DX 주주분들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면, 무료 소통방에서 우리 가족분들 전부 다 무료로 실시간적인 어떤 대응을 좀 도와드리고 있어요. 자, 우리가 포스코 DX를 대응할 때 이 영상을 보는 것도 굉장히 또 중요하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텔레그램 소통방에서 우리가 실시간적인 어떤 대응을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들 보시면 오늘 같은 경우도 제가 우리 가족분들에게 포스코 DX가 왜 반등이 나오는지 설명을 드렸죠. 9시 10분에. 자,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포스코 DX가 1% 정도의 반등밖에 안 나왔는데, 제가
선물 지수가 올라가고 있다. 그죠? 선물 지수 올라가기 때문에 이거를 긍정적으로 지금 포스코 DX는 보고 있다. 그래서 상승이 나와주는 거다. 실제로 오늘 선물 지수가 이렇게 반등이 좀 나와주면서 시장이 다시 한번 올라왔죠, 여러분들. 코스닥 지수가 1.59% 올라오면서 제가 우리 가족분들에게 누누이 포스코 DX는 시장이 좋으면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토대로 상승이 나와줬다는 거, 여러분들. 시장에 대한 분석과 그리고 포스코 DX에 대한 분석을 꾸준하게 올려드린다. 자, 위에도 올려보시면 여러분들 제가 9월 22일에도 우리 가족분들에게, 자 보이시죠 여러분들, 9월 22일날 포스코 DX 뭐라고 했냐면 빠지면은 분할로 더 담는 거를 권장한다. 시장 흐름 따라가고 있는데 다시 오를 수밖에 없다. 자, 이때가 언제냐면 이렇게 떨어졌을 때요. 이렇게 음봉 나왔을 때 오히려 더 담아라. 분할로 담아라. 그죠? 시장 흐름 따라가고 있는데 결국에 올라갈 수밖에 없다. 왜냐? 시장이 떨어지더라도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대응 전략들이 전부 다 알려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포스코 DX 주주분들은 입장을 하시면 제가 종목 브리핑을 도와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추천주를 같이 드리고 있는데, 자, 이 추천주는 뭐냐면 위에 올려보시면 제가 이런 종목들을 드리고 있어요. 이렇게 움직이죠, 여러분들. 저는 이미지 같은 걸로 조작하지 않고요. 자, 9월 14일날 서남이라는 종목 드렸고 9월 14일 서남 4,600원 1차 20% 이상의 수익을 볼 수 있다. 정확하게 맥점을 잡아드렸어요. 자, 서남 보시면 지금은 떨어지고 있지만 제가 추천드렸던 9월 14일날 얼마에 드렸죠, 여러분들? 4,600원짜리에서 정확한 맥점을 딱 잡아드렸어요. 자, 그리고 얼마나 올랐습니까? 제가 알려드린 매수 타점부터 고점 자리까지 정확하게 41% 급등이 나와줬다. 그죠? 제가 20% 정도의 수익을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정확하게 수익 구간이 나와줬다라는 거예요. 자, 그뿐만 아니라 올려보시면 또 어떤 종목 드렸어요, 여러분들? 9월 13일날 동신건설이라는 종목을 정확하게 잡아드렸고요. 14,000원, 15,000원 사이에서 분할 매수해라. 맥점을 딱 잡아드렸죠. 자, 동신건설도 보시면 오늘은 올라가고 있는데 제가 이 시점에서 매도 사인을 드렸어요. 음봉 자리에서. 자, 제가 추천드렸던 날짜가 언제냐? 9월 13일 바로 이날 추천드리고 14,000원에서 15,000원 구간에서 제가 정확한 맥점을 잡아드렸습니다. 이날 추천한 이후에 정확하게 눌림목 자리에 바닥 자리를 정확하게 잡아드렸고요. 자, 이날 매수 타이밍 드리고 나서 바로 상한가 나오고 바로 급등 나와줬다. 자, 물론 이날 주가가 밀리긴 했지만 고점 기준에서 25% 올라갔고 상한가 캔들 30% 올라가면서 도합, 제가 추천한 날짜부터 하루, 이틀, 3일, 4일 만에 도합 55% 급등이 나와줬다는 겁니다. 제가 이 종목을 추천할 때 이재명 관련해서 체포 동의안에 대해서 국회에서 투표가 있기 전에 그 재료에 대한 부결 기대감으로 이 종목을 드린 거고요. 실제로는 투표에서 가결이 됐죠. 가결 이후에 지금 영장 청구했는데 구속영장이 기각이 되면서 어떻게 했다? 주가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재료적인 측면까지 제가 전부 다 분석을 해서 우리 가족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단기적인 추천주도 드리고 있지만 10배 템배고 나올 수 있는 이런 종목도 드리고 있어요. 자, 이건 뭐냐면, 자, 이 10배 종목은 우리가 2024년까지 1년 동안 장기 투자로 끌고 갈 수 있는 종목이에요. 자, 제가 왜 10배 올라간다고 말씀드리냐면, 자, 이 종목은 지금 바닥에서 세력들이 의도적으로 매집을 늘려갔었던 종목이다. 그래서 이렇게 돈의 힘이 강력하게 실려줬는데 이 종목 1년 동안 조정을 받으면서 주가가 빠질 만큼 빠졌었던 종목입니다. 근데 매집을 하면서조차 강제적으로 주가를 떨어뜨리면서 이렇게 매집 기간과 매집량을 늘려갔다. 그 이후에 이제서야 상승이 나오기 시작한 종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들어가도 우리가 충분히 10배 템베거가 나올 수 있는 종목인데 왜 이 종목들 세력들이 매집했냐? 글로벌 전기차 그룹과 배터리 소재에 대해서 독점 계약을 맺었어요. 독점 계약 맺고 추가적인 플러스 알파의 계약까지 지금 나올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들려오면서 증권가에서 지금 시가총액의 3배의 매출이 증대될 것이다. 이런 리포트가 쏟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굉장히 저평가라는 인식이 심어지면서 기관, 이 파란색이 기관이고 외인, 이 빨간색이 외인인데 얘네들이 최근에 쓸어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기관과 외인이 세력들의 또 다른 모습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종목은 제2의 에코프로가 될 종목이자 포스코 DX의 동반자 같은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가족분들 포스코 DX 주주분들은 전부 다 무료로 입장을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텔레그램 방에 입장을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채널 구독과 영상의 좋아요 버튼만 눌러주시고 오른쪽에 보이시는 제 핸드폰 번호 보이시죠? 010-7281-4679번으로 간단하게 세 글자 에너지라고만 세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한 분 한 분 제가 무료로 입장을 도와드릴 거고요.
영상의 댓글로 여러분들의 핸드폰 번호 끝 마지막 4자리 숫자만 댓글로 남겨주시면 이런 분들은 가장 빠르게 답장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에너지라고만 3글자 문자로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자, 본격적으로 영상 보시면 포스코 DX가 지금 여러분들 여기는 포스코라고 나와 있는데 공사 현장에 HD 현대 무인 장비 투입을 시킨다 이런 내용이에요. 자,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이번에 포스코 홀딩스와 HD 현대 글로벌 R&D 센터 연구센터죠 여러분들. 연구소와 자원개발 및 공사 현장의 무인화 기술 개발을 위한 양해각서 MOU를 체결했습니다. 같이 개발하겠다는 거예요. 자, 뭘 개발하겠다는 거냐면 자, 이 HD 현대 여기서 하고 있는 거는 지금 건설 관련된 어떤 이 장비, 공사 기술 이런 것들을 제공하고 있어요. 그죠? 건설의 전반적인 것들을 제공하고 있다면 여기 이제 포스코 DX가 뭘 한다? 이 장비를 이제 자동화시키고 무인화시킬 건데 현대에서 무인화시키고 자동화시킬 건데 거의 로봇처럼 만들겠다는 거예요. 건설 중장비라든지 건설 기계들 모든 것들을 무인화시키겠다는 건데 포스코 DX가 그 무인화된 장비를 컨트롤 시킬 수 있는 제어할 수 있는 어떤 중앙 처리 시스템을 포스코 DX가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여러분들? 자, 보시면 포스코 DX가 함께 자원 개발 및 공사 현장에 뭘 한다? 시공 운영 노하우 및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다수의 무인 장비를 운영할 수 있는 통합 관제 시스템과 현장에 필요한 통신 시설을 구축할 계획이다. 자,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여기가 현장이에요. 자, 현장에서 이런 건설 장비들이 무인화로 사람의 어떤 도움 없이 사람의 인력 투입 없이 알아서 이제 작업을 합니다. 근데 이 작업을 할 때 원격을 통해서 원격 통신망을 통해서 뭘 한다? 제어를 해요. 원격 제어를 하고 원격 통제를 하고 그죠? 관제를 합니다. 관제가 뭐예요 여러분들? 모니터링. 이 시스템에다만 모니터링을 하고 모니터링을 통해서 데이터를 수집해요. 결국에 이런 모든 중앙 처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를 포스코 DX가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앞으로는 여러분들 이런 건설 현장들이 지속적으로 무인화될 거예요. 무인화될 거고 자동화시킬 건데 이런 과정의 초입 단계에 있는 거고 그 초입 단계에 포스코 DX가 MOU를 통해서 협력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포스코 DX의 어떤 이런 사업 전망성이 점차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2023년 넘어가서 이제 24년, 25년 우크라이나 재건이 있어요. 우크라이나 대규모 재건이 약 1,300조 원, 그죠? 1,300조 원 규모가 넘어설 것이다.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HD 현대가 투입이 돼요. 여기에 건설 장비들이 투입이 되는데 재건을 하겠죠. 무너진 건물들과 무너진 도시를 재건할 건데 거기에서 뭐가 필요하다? 무인화 어떤 장비가 투입될 수 있는 가능성. 그 전까지 개발을 해야겠죠. 2024년까지는 개발을 완료해서 무인화 장비가 투입될 때 포스코 DX가 또 재건주로 또 엮일 수 있어요. 그죠? 재건 사업에 HD 현대가 들어가기 때문에 협력을 맺었죠. MOU를 체결했기 때문에 재건에 대한 임팩트, 재료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 만약에 HD 현대에서 우리 재건 사업 들어가는데 이거 무인화 시켜서 진행할 거야 하면은 포스코 DX가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 이런 재료까지도 우리가 확대해서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가족분들 가장 중요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부터는 집중해서 보셔야 됩니다. 자, 영상이 좀 길어질지 몰라도 제가 핵심적인 내용들만 말씀드릴게요. 자, MSCI 지수 편입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금 포스코 DX가 코스피 이전 상장이랑 무관하게 MSCI 지수 편입 거의 확정시 되고 있어요. 그죠? 편입 후보 종목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편입이 될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코스피 이전 상장이랑 무관합니다. 코스닥이 있어도 편입이 돼요. 자, 이 지수 편입이 11월 15일 날 편입 종목 발표를 해요. 그리고 30일 날 리밸런싱 종목이 실제로 편입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일정이 여러분들 보시면 우리가 한 가지 체크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들 11월 22일 이때가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빠른 코스피 이전 상장 일정. 그죠? 그리고 11월 말에서 12월 초 이때가 좀 늦춰졌을 때 예상하는 범위입니다. 그러면 뭐가 됐든 간에 11월 말경에는 공매도가 불가능한 뜻이에요. 자, 왜 불가능하냐? 코스피로 넘어갔을 때 신규 공매도가 불가능해요. 코스피 200 지수에 바로 못 들어가기 때문에. 200 지수에 아무리 빨리 들어가봤자 11월 22일 날 이전 상장하고 12월 14일 날 특례 편입이 가능해요.
만약에 11월 22일이 초가 되면은 코스피 이전 상장 11월 말에서 12월 초에 하게 되면 3월 15일날 코스피 200 지수 편입이 돼요. 그러면 공매도를 못 때린다는 얘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MSCI 지수 편입되면은 패시브 자금이 들어옵니다. 패시브 자금이 유입 기대감이 이제 실리는데 공매도는 못 때린다는 거예요. 그 시기에. 그 얘기는 뭐예요? 주가가 부양될 거라는 기대감이 커진다. 그죠? 그러면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으로 반영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11월 달에는 조정이 나오다가 MSCI 지수 편입 직전과 직후로 해서 이렇게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고요. 보시면 여러분들 이 지수 편입 관련해서 추가된 규정이 있어요. 어떤 규정이냐? 단기 주가 상승폭이 높은 종목은 편입에서 제외시켜. 이게 뭐냐면 11월 15일날 발표잖아요. 그러면 그 직전에 10월달, 11월 초 주가가 너무나 많이 오른 종목들 단기적으로 갑자기 막 200% 100% 넘게 올라간 종목들은 편입을 안 시켜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포스코 DX가 주가 관리를 어느 정도는 하고 있는 거다. 10월달에 좀 관리를 해줄 거예요. 그래서 저는 10월달에 마구잡이로 신고가 뚫고 올라가기는 어렵다고 좀 보고 있어요. 지속적으로 이런 박스권 안에서 최근에 나온 박스권처럼 이렇게 밀렸는데 박스권에서 올라갔다가 밀렸다가 올라갔다 밀렸다 이런 식의 모습을 좀 보여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10월달에는. 왜냐? 이 내용이 있기 때문에. MSCI 지수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위해서 2021년부터 단기 급등 종목은 편입 종목에서 제외시키라는 규정을 신설했다. 그죠? 단기적으로 이렇게 올라버리면 MSCI 지수의 편입이 어렵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세력들의 심리를 보시면 이 지수 편입 되는 게 좋을까요? 안 되는 게 좋을까요? 무조건 되는 게 좋죠. 왜냐? 유동성 자금이 많이 들어온다는 거는 그만큼 주가의 어떤 변동성이 심해질 수 있다는 거고요. 그죠? 그리고 어떤 재료를 터뜨렸을 때, 재료를 뿌려댔을 때 주가가 더 심하게 탄력 있게 올라갈 수 있는 어떤 투자 자금들이 몰릴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대주주들 입장에서도 이런 재료를 뿌리고 재료를 관리하는 대주주 세력들도 당연히 MSCI 지수에 편입되는 게 좋죠. 이해가 되셨죠, 여러분들? 그러면 그때까지 주가를 만들어주겠죠? 그래서 10월 달에는 어느 정도 박스권 만들고 중간중간에 상승이 좀 나와주겠지만 박스권도 그냥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갈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박스권이에요. 그리고 11월 초까지는 상승폭을 제한하다가 11월 15일이 가까워질수록 주가가 좀 올라줄 거다. 뭐 요 정도의 상승폭은 편입 종목에서 제외시킬 수준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요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MSCI 지수 편입하게 되면 11월 달에 11월 달과 12월 달 초에 최대 상승 구간이 어디냐? 우리가 따져봤을 때는 발표 직전과 발표 이후에 가장 상승 구간이 세게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이때가 단기 고점이 될 것이다. 첫 번째 단기 고점. 첫 번째 매도 구간이 되겠죠. 근데 이때 매도 안 하셔도 돼요. 왜냐? 뒤에 또 올라가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것도 설명드릴 거예요. 이때 매도를 할 건지 말 건지는 여러분들의 선택이고 분할 매도를 하셔도 되고 일정 물량만 살짝 뭐 3분의 1 정도 분할 매도 하셔도 되고 아니면 난 끌고 가겠다. 끌고 가서 후에 또 올라가는 구간이 있어요. 그 구간 또 말씀드릴 건데 그때 매도하셔도 상관없다. 아시겠죠? 자, 이거 설명드리면 MSCI 지수 신규 편입 예상 종목이 편입 이전에 편입되기 이전에 시장 대비 아웃퍼폼. 이게 뭐냐면 평균 수익률을 상회하는 어떤 패턴, 주가가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여전히 유효하다. 주가가 오르는 시기가 계속 앞당겨지고 있다. 이 얘기는 뭐냐면 MSCI가 편입이 예상되는 종목들이 먼저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예요. 자, 실제로 보시면 여러분들 MSCI 최근 편출입 종목들 최근 한 3년 동안 편출입 종목들인데 편입만 보면 되겠죠, 우리는. 자, 편입 종목들 보시면 실제로 편입 전 3개월, 편입 후 3개월, 약 6개월 동안 주가가 많이 오른 거는 533%, 적게 오른 거는 42%. 대부분의 종목들이 이렇게 상승이 나와줬다는 거예요. MSCI 편입 직전과 편입 후 이 기간 동안. 그래서 포스코 DX도 충분히 상승이 나올 거를 우리가 노려볼 수 있다는 거죠. 예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 11월 22일에 이전 상장 완료하면 특례 편입이 가능해요. 어떤 특례 편입? 코스피 200 지수. 자, MSCI 지수를 11월 달에 편입되게 되면 12월부터는 코스피로 넘어가서 뭘 본다?
코스피 200 지수에 대해서 특례 편입이 되냐 마냐 싸움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죠? 심사를 받을 거예요. 그래서 이 심사 기준들을 살펴보시면 11월 22일까지 이때까지 이전 상장을 끝내게 되면 12월에 특례 편입이 가능해요. 언제? 12월 14일날. 자, 그리고 11월 22일이 넘어가서 이전 상장 완료하면 12월에 편입이 불가능하고 2024년 3월 달에 특례 편입이 가능합니다. 3월 15일. 자, 그래서 11월 22일까지 완료를 시키려면 코스피로 이전 상장 시키려면 패스트 트랙이 필요해요. 자, 이건 뭐냐면 패스트 트랙은 이런 심사 과정을 단축시키는 어떤 옵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옵션은 포스코 DX가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권한을 자질을 갖추고 있어요. 자, 그래서 충분히 쓸 수 있는데 이거는 무조건 쓴다. 패스트 트랙 무조건 적용한다. 이런 건 없습니다, 여러분들. 포스코 DX가 원하면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전 상장 심사를 지금 원래는 45일 동안 받아야 돼요. 근데 패스트 트랙 쓰게 되면은 20일로 단축시킬 수 있어요. 단축시켜야지만 11월 22일까지 이전 상장을 완료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0월 5일날 주주총회 하고 나면 심사를 얼마나 할지가 대충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 공시가 나오면 10월 5일 이후에 공시가 나와주면은 패스트트랙 적용하는지 안 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1번 시나리오 갈 건지 2번 시나리오 갈 건지 결정하면 되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자, 이 날짜를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기 바라겠고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들이 중요해요. 자, 어떤 내용이냐, 200지수 특례 편입 시의 주가 영향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겠죠. 자, 얼마만큼의 영향을 받을 것인가. 먼저 여러분들 패시브 자금들이 들어와요. 200지수에 포함이 된다는 거는 여기에 이 지수를 추종하는 상장 지수 펀드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해외 펀드 자금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패시브 자금이 들어올 거다. 자, 그 수요가 포스코 DX가 한 400억 정도가 들어올 거고요. 400억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니에요. 왜냐면 포스코 DX가 코스닥 150 지수, 코스닥에 있을 때도 약 300억 원 정도가 들어왔기 때문에 100억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근데 이 400억에 플러스 알파가 될 수도 있겠죠. 포스코 DX가 앞으로 사업 전망성이라든지 이런 구조적인 성장들, 좋은 모습들을 보여줬을 때 플러스 알파의 패시브 자금들이 들어올 수 있어요. 이런 기대감들이 적용이 된다. 이런 것들이 주가를 올려줄 수 있겠죠. 공매도 가능. 이거는 우려감이죠, 우려감. 주가를 떨어뜨릴 수 있는 우려감도 같이 존재한다. 자, 이거는 코스피 200 지수 편입이 완료가 됐을 때 그때 이 우려감이 심해지겠죠. 자, 그래서 정리해서 보시면 기대감이 반영되는 구간은 200 지수 편입 직전에, 편입 이전에, 그죠? 이전 상장으로 인한 투자 확대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고요. 코스피 지수 편입으로 인한 패시브 자금 유입 확대를 기대해 볼 수 있고, 이런 것들이 기대감으로 작용이 된다. 자, 두 번째는 우려감이에요, 우려감. 이거는 지수 편입 이후에 12월 14일 또는 3월 15일, 그죠? 패스트트랙 했을 경우 안 했을 경우 이 편입 이후에 우려감, 투심이 약화된다. 그래서 편입 이전에 주가가 올라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기대감으로, 이런 기대감으로 올라가는데 많이 올라간 종목일수록 저점 대비 큰 폭의 상승이 나온 경우 편입 이후에는 공매도에 대한 우려감으로 투심이 약화되는 경향이 많다. 그래서 주가가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보시면 여러분들 우리가 그래프를 보면은 평균적으로 알 수가 있겠죠. 평균적인 어떤 흐름들이에요. 코스피 200 지수 편입 종목들이 평균적으로 편입 발표 직전에 올라가요. 심사를 받는 기간이죠. 심사를 받는 기간 동안 올라가고 그 다음에 발표 이후에도 올라가요. 그런데 실제로 편입이 완료가 되면은 떨어집니다. 발표가 나고 나서 편입 때까지 시간이 있겠죠. 그 시간 동안 또 올라가다가 편입이 완료되면은 떨어져요. 그러면서 이런 하락 조정을 좀 받는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또 가져갈 수 있는 매매 전략이 있겠죠. 어떤 식의 매매 전략 가져갈 수 있냐. 먼저 패스트 트랙을 했을 때 제가 12월 14일날 상장이 된다고 했어요. 상장이 아니라 그 200지수의 편입, 그죠? 코스피 200지수 편입 12월 14일날 편입이 되는데 제가 뭐라 했어요? 편입 전에 올라간다, 편입 후에 떨어진다 말씀드렸죠. 그러면 12월 14일이니까 12월 13일까지 올라가나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이게 아니고 12월 8일 정도가 최고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합니다. 자, 왜냐면 12월 둘째 주에는 또 내마녀의 날이 있어요. 둘째 주 목요일날 동시 옵션 만기죠. 3월달, 6월달, 9월달, 12월달 1년에 총 4번 동시 옵션 만기 있고,
그리고 12월 달 셋째 주 정도에 FOMC 정례회에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2주차부터는 주가가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12월 1주차까지가 최대 고점일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는 거예요. 8일 정도가 최고점이다. 그래서 이때가 우리가 만약에 패스트 트랙 했을 경우 매도할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고점에서 매도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편입이 되게 되면 주가 떨어지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런 것들 왜 말씀드리냐면 이전 상장 이슈로 우리가 한 번쯤 매도를 해야 돼요. 내가 이 기업의 어떤 모멘텀이 어떻고 구조적인 성장이 어떻고 성장주인데 왜 매도해야 되나요? 이 기업 막 10만원 20만원 간다고 하는데 왜 매도하나요? 매도해야 돼요. 왜냐? 매도하고 떨어지면 다시 잡자고요. 왜냐면 지금 기업에 대한 밸류에이션 가치 평가는 이 이후에 이뤄질 거예요. 공매도 충분히 때려주고 공매도 200지수 코스피 200지수 편입되고 새로운 공매도 충분히 때려주고 주가 빠지면은 이전 상장에 대한 어떤 거품이 다 빠지고 나면 그때 기업 밸류에이션 평가받으면서 다시 올라갈 거라고요. 이해가 되셨죠, 여러분들? 그래서 떨어지면 여러분들 이거 버틸 수 있어요? 멘탈이 깨진다고요. 그래서 이전 상장 이슈로 지수 편입 이슈로 가장 최고점 찍었을 때 매도를 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만약에 패스트 트랙 안 했을 경우에는 3월 1주차까지가 최고점이 되겠죠. 3월 15일날 코스피 200지수에 편입이 되니까 또 이때도 마찬가지로 또 이제 아이러니하게 3월달에 내만년의 날이에요. 동시옵션 만기. 그죠? 둘째 주에는 좀 위험하다. 그리고 또 3월 3주차에 FOMC 정례회예요. 또 위험하죠. 그래서 3월 둘째 주는 우리가 이 시기는 피해야 된다. 3월 1주차까지가 최고점이 예상이 되는 바고요.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 MSCI 지수 편입과 패스트트랙 상장, 코스피 200 지수 편입까지 이런 시나리오로 만약에 간다면 첫 번째 시나리오 10월 달에는 약간의 조정권이 나올 거다. 근데 이 조정권에서도 올라가는 시기가 있을 거예요. 10월 5일이 가까워질수록 좀 반등 나와주고 다시 조정 나와주고 그죠? 이런 박스권의 형태를 그리다가 11월 달 초까지 조정을 좀 보여주다가 11월 15일이 가까워질수록 이런 식의 상승이 나와줄 거다. 그리고 15일 이후에도 상승 구간을 좀 유지해주고 12월 1주차에 최고점을 찍어줄 것이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 이때가 우리 매도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매도할 수 있는 타이밍은 11월 달에 MSCI 지수 편입으로 주가가 이렇게 고점을 찍었을 때 그때 한번 매도할 수 있고요. 12월 달에 200 지수 편입에 대한 어떤 모멘텀으로 고점을 찍었을 때 이때 한번 매도할 수 있죠. 총 2번의 매도 구간이 나오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선택적으로 분할 매도 하셔도 되고 아니면 나는 12월 달에 매도하겠다. 이때 매도하셔도 상관없고요. 선택입니다. 그리고 지수 편입 그 주가 왔을 때 그때는 하락 조정이 이제 좀 나올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시나리오. MSCI 지수 편입되고 패스트 트랙 안 했을 경우 그리고 코스피 200 지수에 편입될 경우 이건 마찬가지로 10월 달에 조정 구간 나오고 11월 달에 마찬가지로 MSCI 지수 편입 일정에 맞게끔 주가 올라갈 거고요. 1월 달과 2월 달은 오히려 조정 구간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커요. 그러면 우리는 11월과 12월쯤에 패스트트랙 안 했을 경우에는 한 번쯤 매도 타이밍을 잡을 수 있겠죠. 그리고 조정 구간에 다시 잡던지 그리고 2월 달과 3월 초에 다시 상승 구간 나올 거다. 왜냐? 200 지수 편입에 대한 모멘텀으로 이때 주가가 올라줄 거다. 그래서 최고점이 3월 초가 될 거고요. 3월 둘째 주부터는 지수 편입에 대한 어떤 공매도에 대한 우려감 이런 것들로 주가가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이런 식의 흐름을 여러분들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적정 주가를 제가 알려드리면 목표까지 어떻게 보면 자, 현재 적정 주가는 사실 51,677원이요. 최근에 많이 유지하고 있었던 가격이죠. 5만원 초반대. 근데 이게 진짜 적정 주가냐? 주식이라는 건 여러분들 선반영이죠. 후에 미래의 어떤 미래 가치까지 반영을 시킵니다. 그죠? 특히나 지금 이전 상장 이슈로 주가가 상승 추세에서 움직이고 있는, 그죠? 지금은 조정이 나오고 있지만 상승 추세에서 움직이고 있는 종목일수록 오히려 이 시기에 미래 가치를 반영시킨다. 주식이라는 건 그래요. 바닥에서 기고 있는데 미래 가치 반영시킬까요? 반영 안 시키죠. 세력들은 미래 가치를 이때 반영시킨다. 그리고 나중에 조정이 나오겠죠. 자, 미래 가치까지 계산한다면 이 EPS 값을 2024년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겠죠. 자, 보시면 EPS 값과 PER 값을 이용해서 우리가 적정 주가를 계산할 수 있고 수익 성장률 계산을 해서 적정 주가를 좀 낼 수가 있습니다. 현재 2023년 기준 EPS 값은 645원이고요. 그리고 PER 값은 주당 순이익 80배를 기록하고 있어요. 80배. 많이 올랐죠. 주가가 그만큼 많이 올랐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PER 값 곱하기 80배
EPS 645원 했을 때 51,677원이 나오는데 이거를 2024년에 EPS 값인 943원 미래 성장 가치를 반영했을 때 내년까지 수익의 성장률을 계산했을 때는 얼마다? 수익 성장률 계산 적정 주가는 PER 현재의 80배 그대로 유지하고요. 왜냐면 어떻게 변동될지 모르기 때문에 EPS 943원 그랬을 때 75,553원이 나와준다는 거예요. 이 가격이 우리의 목표가가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제가 알려드렸던 그 시기 12월달 또는 3월달 초 그 시기에 아니면 11월달에 MSCI 지수 편입 그 시기에 우리가 매도하는 전략들을 준비할 거고요. 충분히 여기까지는 업사이드가 열려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물론 여러분들 나중에 포스코 DX가 뭐 10만원 가고 넘게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기업의 지금 사업적인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고 구조적 성장을 이뤄내고 있고 이런 밸류에이션이 재측정되는 시기에 다시 올라줄 건데 지금 당장은 여러분들 이전 상장 이슈, 지수 편입 일정이 모두 시장에서 해결이 돼야지만 다 끝나야지만 그때 이 기업에 대한 어떤 사업적인 재평가를 받을 거다. 이해가 되셨죠 여러분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이것만 보고 기업의 딱 성장률과 이런 것들만 보고 딱 평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포스코 DX를 여러분들 4만원 후반대에서 5만원 초반대에 쓸어 담아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구간이 온다면 무조건 쓸어 담아야죠. 이해가 되셨죠 여러분들? 자 오늘도 맥점만 딱딱 설명드렸는데 이해가 잘 되셨다면 제 영상의 댓글에다가 딱딱 이해가 잘 됐음 이렇게 댓글을 좀 남겨주시고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딱딱도사의 김대표 에너지 소통방에 우리 가족분들 전부 다 무료로 입장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채널 구독과 영상의 좋아요 버튼만 눌러주셔도 전부 다 무료로 입장을 도와드리고 있는데 오른쪽에 보시는 제 개인 번호 010-7281-4679번호로 간단하게 에너지 세 글자 에너지라고만 문자로 보내주시면 제가 한 분 한 분 제가 무료로 입장을 도와드릴 거고요. 그리고 영상의 댓글로 여러분들의 핸드폰 번호 마지막 끈 4자리 숫자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가장 빠르게 답장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제 번호로 에너지라고만 세 글자 문자로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자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이제 추석이 왔습니다. 가족분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 제가 우리 포스코 DX 주주분들에게 항상 감사함을 느끼고 주식 에너지가 20위까지 올라가는 데 있어서 우리 가족분들의 사랑이 있었기에 그 사랑을 돌려드리고자 추석 이벤트로 신세계 10만원 상품권을 총 200장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퀴즈를 내서 퀴즈의 정답을 맞추신 가족분들에게 전부 다 10만원 상품권 보내드릴 건데 자 그럼 퀴즈 나갑니다. 포스코 DX와 관련이 없는 사업은 무엇일까요? 1번 바이오 제약 사업, 2번 스마트 팩토리 사업, 3번 전기차 충전 사업, 4번 로봇 자동화 사업. 정답을 알고 계신 분들은 알고 계신 정답의 정답 숫자 번호만 1번이면 1번, 2번이면 2번 정답 숫자 번호만 아래에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 010-7281-4679번호로 문자로 보내주시면 제가 정답을 맞추신 분들 중에서 선착순 200명에게 신세계 10만원 상품권을 전부 다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저희 채널 구독과 영상의 좋아요 버튼과 댓글까지 딱딱 남겨주시면 감사했고요. 명절 잘 보내시길 바라겠고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